그 2월 16일이죠. 다음 달. 2월 16일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우리로의 설 명절이 아니라 김정일 생일입니다. 네.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의를 한다라면은 북측 당국으로도 마다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그 김정일 생일을 기념을 해서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선대에 대한 어떤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온성 치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나쁜 카드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적십자 사이에 이런 그동안 회담 이산가족 준비를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100명, 100명밖에 못 만나요. 그건 우리는 욕심 같아서 한 1000명씩 했으면 무방한데 사실 북한이 100명 이상을 한꺼번에 이렇게 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앞서 북한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호소할지 사실 과거에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비용을 요구를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바람으로서는 지금 이산가족들이 자꾸 세월이 지나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꼭 이산가족 상봉이 아니었더라도 독일의 방식대로 서신교환이라든가 어떤 판문점이나 북한의 평양 적십자사 어떤 건물 공간과 우리 적십자사의 영상 통화라 방식도 그 전에 계속 논의됐던 바거든요. 실제 안 만나더라도 이렇게까지만 해도 엄청난 성과라고 봅니다. 이 부분 역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예, 앞서 김용현 교수 연결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사실은 이 부분은 그 대북제재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울타리를 쌓아서 성의 개념에서 포위를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개념이죠. 예. 개성공단을 열어주면 틈새가 생긴다라는 거죠. 외화를 다시 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우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앞서 북한 전문가인 김용현 교수도 그런 취지로 발언했다라고 봅니다. 예. 회담의 마감 시한이 없단 말이죠, 지금.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차로는 평화의 집에서 열리고 2차가 만약 열린다면 통일각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까지 마감 시한이 길어질 정도로 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2년 동안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월에 새 정부가 들었었죠. 예.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지난 5월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 북한의 대외 성명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첫 한 이틀 동안 기대감을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군사도발을 해서 우리가 미국과의 한미 동맹 차원에서 국권항 공조를 해서 우리도 굉장히 응징 능력을 보여주기 했을 때 북한이 굉장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부분에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만큼 서로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채널을 열어서 공적인 채널을 내서 실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 말고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회담은 환영하지만 하지만 북한의 태도에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좀 이런 우려 섞인 시선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북한의 그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죠. 왜냐하면은 김정은이 모든 거를 결정을 하죠. 우리는 어떤 실무장관들이 있어서 각 장관들이 결정을 한다 하지만 북핵 문제에 있어서 관련해서는 김정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지난번에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발사하면서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고 그리고 신년사에서도 이런 말씀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거를 쉽게 한 번에 열어주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큰 우려죠. 예.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남북회담 카드를 이후에 또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시간 벌기용이 아니냐.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가 문제인데 예. 만약에 북한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도발을 하지 않고 쭉 그 어떤 평화 공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동기 요인이 되고 북한과 미국이 직접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어떤 기초가 마련해지지 않냐, 한반도 평화의 그 기틀이 만들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인 거는 남북 대화라든가 화해 제스처 뒤에 북한이 항상 칼을 하나 들고 있는 거죠. 과거에도 그렇게 하면서 핵무기 개발은 계속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착시 현상을 허위 현상을 허식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네. 지금 우리 측 대표단이 서울 서북 쪽 방향으로 해서 계속 자유로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모습 같아요. 지금 내부순환로에 예. 들어섰죠. 지금 왼쪽에 예. 저희 대표단의 이동 경로가 그래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1시간 20분에서 30분 네, 저기 정도. 내부순환로만 벗어나면은 그 어떤 수색아이씨나 이쪽으로 해서 자유를 들었으면은 굉장히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출근 시간이니까 좀 정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예. 지금 보면은 증산 IC 방면으로 해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차량이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안에서 이동하는 동안에도 차 안에서 실무진들끼리는 계속 오늘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주고받고 있겠죠. 그 경험했던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사실 새벽 3, 4시에 나옵니다. 좀 쉬어야죠. 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북측 대표단들하고 기싸움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오늘 조명균 승용차가 3대와 그 어떤 우리 그 버스 2대가 네. 이동하지 않습니까? 다시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차량 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휴식이 필요한 그런 네. 부분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신속하게 협상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정이 잡히다 보니까 준비하는 시간 굉장히 벅찼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사실은 우리는 뭐 통일부에서는 경험이 그 통일부 당국자들 이번에 분위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의욕이 넘쳤다. 굉장히 그동안 그 북한의 군사 도발 때문에 2년간 통일부에 사실 존재감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직전에 했던 그 전직 그 차관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차관하는 동안엔 한 번도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라는 건데 역설적으로 또 오랜만에 통일부의 존재감이 드러난 거죠. 남북회담. 그래서 굉장히 활력 있게 했다. 그래서 힘들었다 이런 얘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죠. 예, 모처럼 활력이 넘쳤던 것 같은데 이제 2시간 정도 뒤면은 회담이 열릴 텐데 과거 회담에 비춰봤을 때 어떤 절차로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갔죠. 이제 덕다 뭐 오는데 뭐 교통이 안 막혔느냐, 날씨가 추워지고 이런 가장 대화의 덕담으로 많이 오는 것이 역시 날씨 얘기. 이거는 뭐 날씨 얘기는 이념을 벗어나는 얘기니까 날씨 얘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뭐 과거의 어떤 그 어디 고사성어까지 섞어서 이렇게 덕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조연설을 몇 분씩 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모두 발언을 하겠죠. 모두 발언을 하면 이제 기자들이 촬영한 데는 빠지는데 지금 약간 좀 그 특이한 건 하나는 과거에 좀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기자들 대기 장소에 남측 기자들과 북측 기자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뭐 주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표현이 어떨지 모르는 기자들을 격리시켜 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남측 기자들은 평화의 집 그 다른 1층 저쪽 공간에 있고 북측 기자들은 그 건너편에 자유의 집에서 이렇게 대기하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이번에는 평화의 집도 그동안 회담이 끊겼던 기간 동안에 여러 군데 개보수를 거쳐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눠도 힘들지 않도록 배려했다. 뭐 그러던데. 네, 평화의 집은 이제 자유의 집보다 나중에인데 우리가 평화의 집이 최근에 알려진 것이 지난해 11월 13일 오청성 북한군 병사의 그때 굉장히 조명을 많이 받았던 건물이죠. 그런데 건물인데 북한이 사실은 이제 그 차량으로 이동하겠느냐,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이동하겠냐라는 건데 현실적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청성 그 북한군 병사의 귀순 이후에 북한이 거기 그 깊게 도랑을 파고 차량 그 장애물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로 넘어온다라는 건 쉽지 않겠죠. 자기들의 어떤 군사 작전상을 노출할 수 있고 실제 과거에 보면은 그 판문각에서 내려와서 군사분계선 한 20m씩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걸어오면 또 상징성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남북화의 모습의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보면은 물론 북한 대표단보다는 사실 남북관계 전문가는 수행원들 중에 어떤 인사가 있느냐라는 것을 면면히 본다라고 합니다. 네. 북한 사회주의 특성상 수행원들 중에 굉장히 권한위임을 많이 가진 인사들이 해서 실제 회담에
뒤에서 이렇게 훈령을 내리거나 이런 측면을 갖기 때문에 실제 실무자나 수행원이 몇 명씩이다라는 건 공개가 안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인사들이 쭉 어떻게 그 군사분계를 같이 따라 이동해서 넘어오는데 그 어떤 누가 저기 참석을 했거든요. 역시 그 뭐 이성건이라는 인물은 과거 북한군이 했지만 이제 조평등 위원장 자격으로 오기 때문에 군복은 안 입겠죠. 어떤 양복 같은 형태로 복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그 회담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그 표정을 어떤 상태라는 걸 읽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어느 선에서 접견을 할 것이냐. 실제 조명균 장관이 앞서서 뭐 오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북측 인사 같은 경우는 북한도 평양에서 새벽에 떠나는 경우가 과거에 많습니다. 네. 일단 개성에서 평양까지도 한 2시간 반이면 가기 때문에 평양에서 떠날지 혹은 뭐 북한에 눈이 많이 왔다. 지금 북한 날씨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이 많이 왔다라면 개성에 있는 판문점 대표부에서 1박을 하고 그 어떤 통일가 그 판문가구에서 회담에 임하는 이럴 가능성인데 두 가지 가능성 다 상존하고 있는데 날씨가 만약에 안 좋았다라고 하면 1박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새벽 일찍이 우리처럼 평양에서 출발해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죠. 예. 지금 현재 자유로를 네.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회담 장소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북한에도 통일각이라고 회담 장소가 있고 우리 측에는 이제 평화의 집이 있단 말이죠.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하는 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이런 실제 당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는데 여러 가지 CCTV라든가 여러 가지 뭐 비화기 설치라든가 과거 냉전 시절에는 뭐 도청 장치 뭐 이런 것까지 설치해서 어떤 얘기들을 비공식으로 이 북측 대표단들이 휴식 시간에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 가는지 이제 한마디라도 들으려는 노력들을 했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역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뭐 우리 NSC라든가 회담본부에서 CCTV로 그 상황을 다 볼 수 있고 그렇게 예. 하면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본부의 훈령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네. 뒤에 수행원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또 응대를 해달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수행원들 중에 이제 회담이 한번 우리가 5석만 했지만 뒤에 이제 수행원들 자리가 따로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자기들 일원한테 이렇게 쪽지를 넣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경로가 실제 많이 횡행해진다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요. 북측 역시 그렇게 응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앞서 언급했듯이 제가 다시 북측 그 지역에서 회담하는 그 반대 현상. 사실은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만 회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 집, 상징적인 거면 우리는 자유의 집이고 북한은 이제 판문각인데 여기서도 과거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군사분계선에 이건 군사정전위 소관이기 때문에 유엔사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회담은 유엔사 남북한 교전 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군사적인 사안에서만치 남과 북이 직접적 당사자로서는 그 장소에서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은 김정은이 모든 거를 결정을 하죠. 우리는 어떤 뭐 실무장관들이 있어서 각 장관들이 뭐 결정을 한다 하지만 북핵 문제에 있어서 관련해서는 김정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지난번에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발사하면서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고 그리고 신년사에서도 이런 말씀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거를 쉽게 한 번에 열어주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큰 우려죠. 예.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남북회담 카드를 이후에 또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시간 벌기용이 아니냐.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가 문제인데 예. 만약에 북한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도발을 하지 않고 쭉 그 어떤 평화 공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북한의 대외 성명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첫 한 이틀 동안 기대감을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군사 도발을 해서 우리가 미국과의 한미 동맹 차원에서 국권항 공조를 해서 우리도 굉장히 응징 능력을 보여주고 했을 때 북한이 굉장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부분에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만큼 서로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채널을 열어서
공적인 채널을 내서 실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 말고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지금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회담은 환영하지만 하지만 북한의 태도에는 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좀 이런 우려 섞인 시선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북한의 그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죠. 왜냐하면 그 2월 16일이죠. 다음 달. 2월 16일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우리로의 설 명절이 아니라 김정일 생일입니다. 네.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의를 한다라면은 북측 당국으로도 마다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그 김정일 생일을 기념을 해서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선대에 대한 어떤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온성 치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나쁜 카드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적십자 사이에 이런 그동안 회담 이산가족 준비를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100팀 100명밖에 못 만나요. 그건 우리 욕심 같아서 한 1000명씩 했으면 무방한데 사실 북한이 100명 이상을 한꺼번에 이렇게 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다라고 합니다. 이때도 이야기했지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사실은 이 부분은 그 대북제재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울타리를 쌓아서 성의 개념에서 포위를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개념이죠. 예. 개성공단을 열어주면 틈새가 생긴다라는 거죠. 외화를 다시 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우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앞서 북한 전문가인 김용현 교수도 그런 취지로 발언했다라고 봅니다. 예. 뭐 회담의 마감 시한이 없단 말이죠, 지금.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차로는 평화의 집에서 열리고 2차가 만약 열린다면 통일각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까지 마감 시한이 길어질 정도로 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2년 동안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월에 새 정부가 들었었죠. 예.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지난 5월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앞서 북한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호소할지 사실 과거에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비용을 요구를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바람으로서는 지금 이산가족들이 자꾸 세월이 지나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꼭 이산가족 상봉이 아니었더라도 독일의 방식대로 서신교환이라든가 어떤 판문점이나 북한의 평양 적십자사 어떤 건물 공간과 우리 적십자사의 영상 통화라 방식도 그전에 계속 논의됐던 바거든요. 실제 안 만나더라도 이렇게까지만 해도 엄청난 성과라고 봅니다. 이 부분 역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예. 앞서 뭐 김용현 교수 연결했을